네,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생화학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화학을 공부하기 전에 약간의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제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화학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들 조금 먼저 하고 우리가 이제 생화학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생화학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생화학은 여러 학문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화학도 우리 생화학 통합 완성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제 타이틀을 걸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화학을 한번 완성해 봅시다. 일단 우리 첫 시간으로 제가 오리엔테이션하고 이제 교재하고 이제 같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을 한번 보면 일단 생화학의 기반이 되는 어떤 학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조금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이제 한 시간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이런 학문에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이런 학문에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몇 시간은 우리가 기초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혹시 이제 자기하고 관련된 전공이었던 친구들은 어때요? 그것들이 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닌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나가니까 이해를 하시고, 이제 우리가 한 3강, 4강 정도 지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생화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세히 들으시고 자기가 좀 아는 내용의 경우는 조금 이렇게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화학에서 이 기반이 되는 학문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물리라는 게 있어요. 물리가 생화학하고 관련이 있나요? 예, 관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물리의 파트 중에서 어떤 부분이 생화학과 관련이 있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생화학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이야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살아있는 어떤 세포 또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루기 때문에 에너지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어떻게 해서 이 생명체에 들어오고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자발적인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떤 생명체들은 스스로 어떻게 돼요? 움직이고 스스로 생활해 나갑니다. 자발적으로 생활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물리에서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평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모든 것들이 어떤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많아지면 다시 그것을 줄이려고 하고요. 반대로 어떤 부분이 부족하면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전부 뭐냐? 이 물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우리가 이제 몇 강 지나고 나서 우리가 조금씩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생화학이니까 뭐예요? 그렇죠. 생물이 아마 여러분들 가장 쉽게 떠오를 겁니다. 기초가 되는 학문이. 맞죠? 이 생물에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부분이 있지만 모든 생명체는 각기 달라 보입니다. 맞죠? 어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동물들이 있는데 이 동물들의 모습은 정말 다릅니다. 근데 이 동물들의 모습을 조금 들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조금 들어가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비슷하게 생긴 어떤 이런 형태의 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뭐 생물을 하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죠? 이게 바로 뭡니까? 그렇죠. 세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들을 보니까 결론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은 거의 4가지의 세포를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 세포들을 이해를 하면 여러 가지 종들의 다양성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물에서의 핵심은 뭡니까? 생물에서의 핵심은 결국은 뭐다? 결국은 이 세포의 특성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세포 속에 여러 가지 소기관들이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이 소기관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또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생화학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학문이 이제 들어오느냐? 이름에도 있죠. 생화학이니까 결국 뭐예요? 그쵸? 화학이 이 기초적인 학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아까 우리가 이제 세포를 봤는데 이 세포를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세포 속에 있는 것들을 좀 더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형태들이 나타나요. 이게 무슨 구조인지 이제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건 뭐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구조, 이렇게 복잡한 어떤 분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분자들을 또 조금 잘라보면 어떻다? 이렇게 간단한 분자들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고, 이 분자들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그쵸? 원자라는 거라는 거. 결국은 이 원자를 화학에서 이해하고, 이 원자를 통해서 분자를 이해하고, 분자를 통해서 좀 더 큰 거대 분자를 이해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쵸? 세포와 방금 봤던 동물, 식물, 여러 가지 생명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화학의 경우는 결국 뭐냐?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분자가 되게 되면 3차원적인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분자끼리는 어떠한 힘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물리와 생물과 이 화학, 이 세 가지의 학문이 합쳐져서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게 되느냐? 생화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화학을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저는 생명을 구성하는 여러 분자니까, 생명을 구성하는 여러 분자니까 뭐예요? 분자는 그렇죠, 화학에 포함이 되겠죠?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생명 현상을 유지해 가는가를 밝히는 학문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처음 들으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나요. 어떤 반응? 그렇죠, 화학적인 반응이에요. 이 화학적인 반응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것을 우리가 밝혀내는 학문입니다. 그게 바로 뭐다? 생화학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뭘 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아니 그러면 물리, 화학, 생물을 가지고 이 생화학이 이제 나타나게 됐는데, 그럼 이 생화학에서 과연 좀 구체적으로 무엇을 과연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바로 뭐냐? 이 생화학자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를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화학자들의 한번 관심을 한번 봅시다. 생화학자들은 어떤 관심이 있느냐? 바로 그 관심이 바로 뭐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뭐다? 내용이다. 이겁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크게 이제 6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생체 구성 성분의 화학 구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할 거지만 저는 지금은 개략적으로만 이야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DNA 들어보셨죠? 네. DNA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 탄수화물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 지질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구조를 알아보는 거. 그것이 이제 관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화학 구조들을 알아보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런 화학 구조들이 있죠. 이것들을 우리가 분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분자들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생명체를 이루게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자들이 가만히 하나로 있으면 이거는 생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명체가 될 수 있는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져 가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거. 그다음 세 번째는 에너지를 어떻게 얻느냐는 거죠.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생명체들은 다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에너지를 얻기도 해야 하고 또는 에너지를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에너지를 얻느냐? 그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생명체는 자기 혼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어떻게 합니까? 성장도 하고 번식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성장과 번식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성장을 할 때는 어떤 성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것들을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정보를. 그래서 어떻게 저장하는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어떻게 전달해 주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발생이나 번식이나 노화의 화학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태어날 때 어떠한 화학 변화를 통해서 생명체가 나타나는지, 어떤 화학 변화를 통해서 생명체가 죽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포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병이라든지 이런 게 걸리는 것은 결국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반응들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절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내용이 참 많죠? 네, 많아요. 솔직히 생화학 부분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처음부터 차근차근 밟아오지 않으시면 뒤에 가면 어려워져요. 많이.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간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생화학의 기반은 뭐다? 물리, 화학, 생물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리, 화학, 생물의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이제부터 하나씩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일단 내가 약간의 기초를 다지고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생화학을 배우는 곳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면 생물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생화학을 배울 수도 있고요. 화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생화학을 배울 수도 있고, 물리를 배우는 사람들도 생화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의대나 약대에서도 생화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이 생화학을 접근하는 방식이 약간씩 달라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생물에서 접근할 때는 생물과 관련된 방법으로 접근을 하겠죠. 생화학에. 반대로 화학에서 접근할 때는 어떨까요? 그죠? 화학적인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물에서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반응이 있으면 그 A라는 반응이 어떻게 일어난다? 생물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조금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학에서는 A라는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떤 생명체, 어떤 세포, 어떤 부분에서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일어나는 어떤 과정의 어떤 반응의 메커니즘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접근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약간의 뭐가 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의대에서는 어떠냐면, 의대나 약대 같은 경우는 생명 중에서도 동물에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동물적인 부분에서만 생화학을 또 공부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생화학을 하다 보면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자기한테 필요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강의를 다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강의를 아마 이 두루두루 다 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강의하다 보면 저거는 너무 화학적인데? 저건 너무 생물학적인데? 이런 것들은 자기가 봤을 때 내가 공부하는 학문의 생화학과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으면 그건 뛰어넘어가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부분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왜? 융합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생화학의 기반이 되는 어떤 학문들 중에서 일단 하나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 제가 생물을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앞으로 강의는 판서를 많이 해요. 판서를 많이 하는데 주로 이제 그림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으면 이제 이렇게 이제 빔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앞부분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해놨어요. 교재에 보시면.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생화학을 이제 하기 위해서 화학과가 생화학을 할 수도 있고요. 생물학과가 할 수도 있고요. 의대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공 안 한 부분에 기반이 되는 학문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아는 부분이야. 그러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봅시다. 일단 생물부터 할게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생물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큰 거부터 한번 봅시다. 생물의 우리가 특성을 한번 봅시다. 이 생물의 특성을 통해서 생화학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건지 그것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생물은 첫 번째 뭐냐? 물질 대사라는 걸 해요.
물질 대사는 뭐예요? 우리 몸에 어떤 것들이 들어오면 그것들을 다른 걸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는 일반적으로 뭘 하게 됩니까? 그렇죠? 합성을 하게 되고요. 또는 분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물질 대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합성과 분해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때 이 합성과 분해를 할 때 항상 뭐가 필요하느냐? 그렇죠.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에너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받아서 합성을 하든지 또는 분해를 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뭐 생화학은 아니지만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었어. 그럼 먹으면 그것이 우리 몸에서 뭐가 돼요? 그렇죠. 소화가 되죠. 이 소화가 될 때도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합성과 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가 이제 효소라는 게 필요해요. 이게 이제 생물에서의 특징이에요. 화학의 접근에서는 합성과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통해서. 그런데 효소라는 건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이 효소라는 거.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 아밀라제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이 합성과 분해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합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느냐? 이걸 무슨 작용이라고 한다고요? 제가 이제 적어 놓았죠. 동화작용이라고 하고요. 이걸 이제 이화작용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동화작용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에너지를 어떻게 하냐면 흡수를 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흡수가 되어서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많아져요. 반대로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움직이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는 에너지를 보통 방출을 해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느냐? 합성에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광합성. 광합성이 바로 동화작용이고요. 이화작용은 그 외에 우리가 하는 호흡, 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화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질 대사하는 게 생명의 특성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에너지도 공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효소가 어떻게 합성하고 분해하는지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우리가 자극에 반응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우리가 어떤 친구가 제 손을 제 손이나 제 팔을 꼬집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때요? 아프죠? 이게 바로 반응이에요. 근데 아픈 게 어떻게 아파졌느냐? 아픔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그거예요. 이것들도 전부 다 뭐다? 화학적인 어떤 반응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항상성이라고 이제 생물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이걸 약간 화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이제 이걸 평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화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항상성은 뭐냐면 항상 일정하게 무엇을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러분들 배가 고프면 뭐합니까? 밥을 먹으려고 하죠. 밥을 어느 정도 먹었어요. 그럼 우리 물론 배가 부르는 것도 있지만 우리 머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야 배부르다 너무 먹지 마. 이제 그런 이제 신호도 보내줍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항상 일정하게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먹게 하죠. 반대로 우리 몸에 물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배출하게끔 만들어져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성이에요. 이것들도 전부 다 뭐다? 어떤 화학들의 반응, 화학의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저 앞에서 우리가 이제 방금 이야기했듯이 생식, 유전 이런 것들도 있어요. 요건 조금 이제 우리가 보시면 뭐가 있느냐? 요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요 안에는 우리가 생식과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손을 어떻게 합니까? 대를 잇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계속 닮아가게끔 만들어가는 것들.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죠? DNA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뭐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거하고 다섯 번째가 조금 이제 비슷한데 뭐예요? 이제 복제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기 할게요. 적응이나 진화하는 거,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다? 대표적으로 생물의 특성입니다. 알겠죠? 생물의 특성이고. 그래서 이 적응과 진화를 보게 되면 A라는 동물과 B라는 동물이 서로 달라 보이지만 그것들의 뭐예요? 조상은 어떨 수 있다? 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예요? 결국은 외향적은 어때요? 외향적은 다르지만 어떻다? 분자 수준에서는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분자 수준에는 어떻다? 유사하다. 이걸 통해서 뭐 할 수 있냐? 우리가 진화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A 물질에서 B 물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생물의 특성이고, 뭐 마지막 이야기는 뭐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교하고 뭐 복잡하다. 이게 생물의 특성이죠. 아주 정교하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생물의 특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생물의 이제 특성이 되고, 이런 생물의 특성에 있는 이런, 제가 지금 노랗게 이제 일부러 이제 제가 적었었는데, 이런 노랗게 적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생화학이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한다?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물론 생물에서도 또는 화학에서도 또는 물리에서도 배웠던 부분들이 조금씩 겹쳐지는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어떻게 한다? 깊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고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물의 특성을 이 정도 보고 이제 우리가 뭘 볼 거냐? 세포를 좀 보자는 겁니다. 세포. 아시겠죠? 세포. 왜냐면 생물에서의 핵심은 뭐예요? 생물에서의 핵심은 그렇죠. 세포입니다. 생물에서의 핵심은 세포입니다. 항상 이 세포는 모든 생명체는 다 가지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 세포는 구조적으로 또는 기능적인 단위가 바로 뭐가 된다? 이 세포가 됩니다. 생명체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좀 이제 세포를 약간만 제가 이제 뭐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갈 거예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이제 생물로 넘어가니까. 우리는 지금 생화학을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깊게는 안 들어가고 혹시 이제 세포를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세포는 크게 두 가지 세포로 나누어요. 뭐냐면 이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핵의 유무입니다. 핵의 유무. 그러니까 핵이 있으면 이거 핵이 있으면 또는 핵이 없으면 이건 핵이 없는 세포와 이건 핵이 있는 세포라고 합시다. 핵이 없는 세포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제 원핵세포라고 해. 핵이 있는 세포는요, 진핵세포라고 합니다. 크게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뭘 통해서 그죠? 핵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원핵세포의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원핵세포에는 뭐가 없느냐면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없어요. 그거에 뭐 미토콘드리아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조금 이야기를 할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느냐면 이제 에너지를 이제 합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은 너무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요 핵이 있고 없고의 차이도 있지만 뭐도 있다? 그렇죠? 미토콘드리아가 있느냐 없느냐로도 구별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핵세포를 가진 녀석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불러요? 그러면 원핵세포를 가진 생물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원핵생물이라고 부를 거고 진핵세포를 가진 생물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진핵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이제 좀 하나가 있어요. 이 원핵생물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두 가지. 뭘로 나누냐면 이제 우리가 진정세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하나는 고세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원핵생물들은 대부분 뭐냐면 세균들이에요. 박테리아. 세균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름이 그냥 세균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차이가 뭐냐면 옛날에는 이게 그냥 원핵생물은 진정세균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고세균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데 진정세균들은 일반적인 그 조건 있죠. 환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지구에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나가는 세균들을 뭐라고 한다? 진정세균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세균은 뭐냐면, 고세균은 이거는 극한 환경, 아시겠죠? 극한 환경에서 살아나가는 세균들을 고세균이라고 해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마그마 아시죠? 마그마, 화산. 그 속에 생물이 살까요? 못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 뜨거운데 어떻게 사나? 근데 사는 세균이 있어요. 그런 세균들은 우리가 좀 어떻게 하자? 일반적이지 않는 세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이제 나누게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이것도 학문적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생물적인 학문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이 원핵 생물에 들어가는 게 뭐 대장균 들어보셨죠? 대장균, 뭐 대장균 같은 거 대표적인 게 뭐 남세균 이런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부분인데, 남세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뭐 첫 시간이니까 자꾸만 이제 수업을 하다가 교재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만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교재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영어로 쓰는 부분들도 있고 한글로 써놓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그 한글로 제가 써놓은 이 대장균도 마찬가지예요. 대장균이라고 적기도 하고, 또는 나중에 이제 뒤에서 하겠지만 뭐 아는 친구들 있지만 이 콜이라고 이제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집필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저도 이제 막 원래 쓰는 어떤 단어들이 있죠. 그 단어들 좀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해를 하시고,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핵생물은 뭐예요? 진핵생물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뭡니까? 뭐 동물, 식물 뭐 이런 거예요. 동물, 식물 뭐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그렇죠. 진핵세포가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이제 앞에 가서 저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두 가지가 뭐다? 제가 이제 교재에도 올려놨는데 이 두 가지가 바로 뭐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진핵세포와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이제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물세포라고 하고 이건 세균세포라고 제가 적어 놓았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까 뭐가 없다라고 했었어요? 두 가지에서. 뭐가 없다고요? 그렇죠. 핵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세포나 식물세포 같은 진핵세포의 경우는 이렇게 핵이 있어요. 핵에 핵막이 있고 안에 인도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균세포의 경우는 이 핵이 안 보여요. 핵막이 없어요. 그러니까 핵막이 없고 안에 보면 이렇게 뭐 이상한 이렇게 뭐 뭐랄까요, 국수 바늘처럼 이제 이게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핵양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뭐냐면 우리 핵하고 이제 비슷한 일을 해요.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핵양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라이보솜 또는 리보솜이라고도 합니다. 아시겠죠? 라이보솜이 있고, 뭐 그 다음에 원형질막, 세포질막 정도까지 있고, 나머지 소기관들이 있어요. 뒤에 가서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미토콘드리아, 뭐 골지체, 뭐 리소솜, 뭐 이런 것들은 이 세균세포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한번 우리 이 두 가지 중에서 공통으로 있는 지금 뭐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을 약간만 봅시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일들이 거기서 다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볼 거냐면 우리가 원형질막 또는 세포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형질막을 한번 볼 건데, 이 원형질막을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두 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두 가닥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걸 좀 이제 2차원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블 레이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중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친수성인 부분이 있고 이렇게 소수성인 부분들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친수성 머리하고 소수성 지방산 꼬리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요걸 이제 하나로 한 가닥을 조금 떼어서 한번 봅시다. 떼면 이렇게 이제 보통 그림을 그려요. 근데 봅시다. 지금 생화학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거는 생물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생화학에서는 뭘 지금 알려고 합니까? 이것들의 분자의 형태를 알려고 하는 겁니다. 왜 알려고 할까요? 그 분자를 통해서 이 다음에 이것들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 이렇게 이제 생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방산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지방산이라고 하고, 요 위에를 보통 뭐 지질,
지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는 인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인, 지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런 이제 모양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 생겨 있는 게 바로 이제 형질막입니다. 그래서 형질막은 뭐와 뭘로 되어 있다? 지질과 이제 지질, 이 지질이에요. 지질과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보통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적어 놓았는데 한 번씩 읽어 보시고 아는 분들은 이제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우리가 뭘 볼 거냐? 세포를 한번 봅시다. 세포를 아예. 세포는 이제 식물세포하고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예요? 생화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박테리아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살아있는 우리 사람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동물 이런 쪽을 좀 이제 많이 보죠. 그래서 이제 세포를 한번 보면서 세포들에 대해서 어떤 소기관들의 어떤 특징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제 제가 세포들의 소기관들의 특징들은 제가 여기서는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 할게요. 왜냐하면 너무 생물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아는 친구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저게 무슨 일을 하지 잘 모르시면 어떻게 해라. 제가 적어 놓았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식물세포하고 동물세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 보시면 초록색으로 적혀있는 글자가 있고 이쪽에는 빨간색으로 적혀있는 글자가 있어요. 그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식물세포에는 뭐 세포벽과 엽록체, 액포라는 것이 뭐예요? 특징적으로 있고요. 동물세포에는 중심립이라는 녀석이 특징적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어떻다? 나머지는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알겠죠? 그거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세포막, 아까 세포질이에요. 세포질은 이제 이 세포의 원형질, 요 안인데, 요 안에는 뭐 물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핵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핵이죠. 핵은 무슨 일을 해요? 핵은 여기서 한번 보면 핵은 무슨 일을 해요? 핵은 뭐예요? 그렇죠. DNA 유전 정보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DNA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DNA를 갖고 어떤 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DNA가 어떻게 생겼는지, DNA가 어떤 식으로 발현을 하고 어떤 식으로 복제를 해서 핵 분열이라는 게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를 좀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는 아까 뭘 한다고 했었나요? 그렇죠. 에너지하고 관련이 있댔죠. 에너지.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ATP를 생성을 합니다. ATP라는 거. 우리 생물을 배운 친구들은 좀 이제 이것들을 알 건데 이제 안 배운 친구들은 조금 이제 나중에 이제 다 할 거예요. 하나씩 아시겠죠? 그 외에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이제 보는 것들은 뭐냐 그래서 엽록체 같은 것도 뭐합니까? 아까 동화작용, 이하작용 한다고 했었죠. 그 외에 여러 가지 다 일을 해요. 제가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이거는 너무 생물학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는 안 하고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 외에 소포체는 어떤 일을 하고 리소솜은 어떤 일을 하고 골지체는 어떤 일을 하고 라는 것은 다 제가 설명을 해 놨으니까 혹시 모르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물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야기 부분이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아까 앞에서 제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죠?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에너지를 어떻게 얻느냐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우리가 아까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요. 아까 무슨 작용을 한다고 했어요? 에너지를 무슨 작용? 그렇죠? 동화작용이라고 했죠. 동화작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화작용이 있는데 아까 동화작용이든 이화작용이든 어쨌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여기에. 그렇죠?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에너지만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받아서 무엇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만들 때 만들 수 있는 어떤 근본된 어떤 물질의 근원이 있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탄소예요. 탄소. 그러니까 탄소가 결국은 뭐가 되느냐면 이 탄소가 뭐냐면 결국은 에너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얻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를 얻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이제 제가 표로 표시해 놨는데 에너지를 이제 얻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얻는다? 지금 여기 해놓았는데 제가 한 번 더 적을게요. 빛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빛의 에너지를 통해서 얻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 에너지예요. 화학.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해해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얻는 게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빛으로 얻느냐 화학적으로 얻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광영양생물이라고 하고, 화학적으로 얻는 것은 화학적 영양생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탄소를 얻는 방법도 몇 가지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뭐냐? 탄소를 그냥 공기 중에서 얻을 수 있어요. 공기 중에서. 공기 중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CO2가 있습니다. CO2가 있고요. 하나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이 탄소를 가지고 있는 어떤 생명체나 물질이 있겠죠. 그래서 유기물질이에요. 유기물질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얻는 녀석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뭐라 하냐면 독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유기물질은 종속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유기물질은 어떤 종속은 뭐예요? 어떤 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녀석이 없으면 내가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녀석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다? 종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이제 뭐가 됩니까? 이 합쳐져서 이 어떤 생물체의 이름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봅시다. 빛을 통해서 이거예요. 빛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로 탄소원을 얻으면 뭐가 됩니까? 이건 빛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광이죠, 광. 그럼 광, 독립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 독립, 영양생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화학에서 유기물질 하면 어떻게 돼요? 화학, 종속, 영양생물.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제가 구분을 조금 해놨어요. 밑에 보면.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그거는 여기 와서 적을게요. 이 화학 독립영양과 화학 종속 이제 차이가 있는데, 화학 종속은 보통 뭐냐면 아까 이 콜이라고 해서 뭐예요? 대장균 같은 거. 대장균이 어디 많아요? 그렇죠? 우리 몸에 많죠. 몸에. 몸속에서 그럼 얻어요. 어떻게 얻어요? 에너지도 어떻게 얻어요? 빛을 받아요? 빛을 못 받죠.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에너지를 얻을 거예요. 그 다음에 탄소도 우리 몸속에 있으니까 뭐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할 수가 없죠.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유기화합물을 통해서 이제 얻어내는 게 뭐다? 대장균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화학 독립은 수소세균, 뭐 질소화세균, 황화는 세균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것들은 뭐다? 수소세균은 이제 뭐 수소 질산화세균, 이건 전부 다 뭐냐면 그런 물질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얻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이제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얻어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종속은 이게 뭐 광합성 박테리아예요. 광합성. 그러니까 빛을 이용해서 얻는 생명체들은 대부분 뭘 해야 됩니까? 빛 에너지를 이용하는 녀석들은 광합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광합성하는 뭐 박테리아 같은 거. 그러니까 박테리아들의 특징이 뭐냐면 박테리아들은 일반적으로 뭘 한다? 종속을 해요. 어떤 유기물에 붙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에너지원이나 거기서 어떤 탄소 물질을 얻어내는 거지. 뭐 광독립 영양생물체는 뭐 간단합니다. 누구예요? 그죠? 식물. 대표적인 게 식물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제가 그 영어로 적어놨는데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 있죠. 사이아노박테리아가 뭐냐면 남세균이라고 해요. 남세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다? 광독립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잠시 정리하고 이제 요 첫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일단 생화학은 몇 가지. 물론 이제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 다른 학문을 하시는 분들이 막 그거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외에도 다른 학문에서도 조금씩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크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물리, 그 다음에 생물, 이 화학의 세 가지가 뭐가 되어 있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뭐다? 생화학이다.
라는 겁니다.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에너지예요. 에너지. 알겠죠? 에너지. 그 다음에 뭐다? 아까 자발적인 거, 자발성. 이거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나중에는 이 자발성을 나타내는 표시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평형. 이런 것들이 뭐다? 물리에서 중요한 생화학에서 이제 기반이 되는 거고. 생물에서는 뭐예요? 그렇죠. 세포가 결국은 생화학에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세포라기보다는 세포의 뭐예요? 소기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학에서는 분자, 뭐 원자도 있지만 분자, 그 다음에 분자의 뭐예요? 상호작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생화학의 핵심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세포 이야기하기 전에 생물의 뭘 이야기했습니까? 특징 이야기했죠? 생물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7가지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면 이제 물질 뭐 대사를 한다라는 게 제일 큽니다. 알겠죠? 물질 대사가 제일 크다는 거. 뭐 그 다음에 항상성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고 혹시 지금 방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처음 듣는 내용이다? 그럼 앞에를 다시 보셔야 되겠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알겠죠? 그래서 요런데도 다 뭐가 필요하다? 뭐 에너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도 필요한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봤던 게 뭐예요? 마지막으로 본 게 바로 뭐다? 세포다. 세포는 원핵과 진핵이라는 걸로 나누고요. 요거는 아까 진정이라는 거와 고로 나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누구예요? 그렇죠? 진핵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심을 좀 가질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진핵 속에 보면 핵이 있고 뭐 미토콘드리아 있고 뭐 기타 등등 많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핵 속에는 뭐 DNA 같은 거, 미토콘드리아에는 뭐 ATP 에너지를 만드는 이제 과정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했었고 앞으로 이것들을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생명체들이 그럼 어떻게 에너지를 얻느냐에 대한 것들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겠나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첫 시간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첫 시간 통해서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면 이게 지금 하나의 어떤 학문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생화학을 하는 친구들의 이제 말을 들어보면 너무나도 어렵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르치는 거하고 여기서 가르치는 거 달라요. 또 교재도 보시면 A라는 교재와 B라는 교재에 뭐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A라는 교재에 없는 이야기가 B라는 교재에 있고요. A라는 교재에 있는 이야기가 B라는 교재에는 없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어떤 친구도 막 생학 교재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제가 뭐가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뭐 하는 거 맞는 것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들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것 부분은 내가 좀 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좀 빨리 넘어가셔도 돼요. 앞부분에서는.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모르면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예를 들어서 생물을 잘 모른다. 그럼 생물의 이런 부분들은 좀 알아야 되는구나. 왜 그러냐면 나중에 가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바로 들어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핵에 DNA가 있어. 그 이야기는 이제 안 한다는 거죠. 그럼 DNA의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DNA가 어디 있었던 거야?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DNA는 핵 속에 있고 핵이 하는 역할, DNA가 하는 역할이 뭔지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그 다음 이해가 어떻다? 그 다음 공부하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ATP가 뭔지를 몰라요. 미토콘드리아가 뭔지를 몰라.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 어렵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여러분도 어디 여행을 가실 때 이러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내가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가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뭐 여행 자주 가시나요? 갑자기 여행 이야기 하니까 저도 여행을 가고 싶은데 수업해야 되죠? 강의를 다 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여행을 가려고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세요? 여행을 가려고 하면 여러분 가면 여행 책자 같은 게 있죠. 그럼 여행 책자를 보시면 처음부터 막 뭐 프랑스 파리 에펠탑 이런 이야기부터 나와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나오느냐? 프랑스의 어떤 역사라든지 프랑스의 풍습이라든지 프랑스의 문화, 기후 같은 걸 먼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랑스의 기후를 알아야지 내 옷차림을 어떻게 해가야 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온다라는 거죠. 문화라든지 어떤 데는 보면 막 뭐 태국인가요? 어떤 인도인가 이런 데는 가면 뭐 사원 같은 데 가면 뭐 이렇게 반바지도 못 입고 들어가게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그걸 모르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조금 이해를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각 지역마다 뭡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문화재가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좀 해주고 그리고 이제 더 들어가서 이제 그럼 그 도시에는 이런 것은 여기에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반대로 아 내가 파리를 갈 거니까 파리에 에펠탑이 어디 있는지만 먼저 알고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떻다? 아 물론 알 수는 있지만 갈 때 어떻다? 힘든 거예요. 날씨가 어떤데 지금 날씨가 더운지 추운지 모르고 그냥 지금 아 우리나라는 추우니까 코트 입고 갔는데 거긴 더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에펠탑은 찾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몸이 어떻다? 힘들다라든가.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예를 그렇게 들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하나 이제 나갈 때 차근차근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배우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은 이제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화학을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화학은 조금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1시간에 안 끝날 것 같고 아마 한 2시간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화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생물에 대한 이야기 물리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우리 이제 생화학의 기반이 되는 학문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챕터 1을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한 걸음 한 걸음 뗀다는 생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